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지현입니다. 이번에 그릴 그림은 배우 짐 캐리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처음 본 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빌린 비디오 테이프가 에이스 벤츄라예요. 여태껏 봤던 개그 영화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화를 봤습니다. 배우도 그랬고요.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이후로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를 갖다가 광팬처럼 봤어요. 이외에 마스크를 봤는데 와, 완전 제가 지금도 워너브라더스 고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벅스반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영화 마스크를 보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짐 캐리가 녹초가 돼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 만화 영화를 트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벅스바니 시리즈가 나오고 그걸 보자마자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TV를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변신해서 행동하는 게 전부 그 만화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동작 특유의 몸 개그랑 표정 연기로 소화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이런 코미디 배우는 처음 봤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마스크에서 나오는 그 연기 거의 그 마스크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짐 캐리의 그 애드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연구하고 다 한 거예요, 그걸. 짐 캐리 캐나다와 미국 배우이자 코미디언입니다. 94년에 이제 짐 캐리 33살에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를 찍었네요. 62년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동직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자주 이사를 다녔고 데뷔 전까지는 꽤 가난했다고 해요. 어릴 적에 장난감이 없어서 거울을 보면서 표정 짓기를 하고 놀곤 했는데 그게 주특기가 됐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특유의 과도한 몸집과 길게 하는 이제 얼굴 굽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기 많은 배우로 알려져 있어요. 에이스 벤츄라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를 거쳐 예스맨까지 보였던 행보를 보더라도 코미디언으로 인식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짐 캐리는 코미디 이외에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이기도 해요. 대중적으로 평범한 일반인 메커니즘의 광기에 휩싸인 시대의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마제스틱에서는 웃음기를 뺀 정국을 선보였고, 또 명품 영화 이터널 션샤인에서는 진지한 멜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넘버 23에서는 제 이미지를 모두 날려버리고 정신병자 연기를 소름 끼치게 보여줘서 연기에 엄청난 내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미국 내에선 짐 캐리를 연기파 배우로 인식할 것 같지만 사실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짐 캐리는 코미디의 제왕으로 인식돼요.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연기력을 좀 더 인정받는 로빈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한 배우인데 원래 코미디를 하던 배우였고 대다수 대중들은 그를 떠올리면 재밌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짐 캐리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2-3년 만에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 40대 초반일 때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짐 캐리가 투자 실패한 게 스트레스를 작용했다는 추측이 있어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에 투자했고 특히 메릴 린치에 많이 투자했는데 금융위기 때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당 $3에 매각됐습니다. 당연히 메릴 린치 주식을 갖고 있던 짐 캐리는 사실상 재산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죠. 짐 캐리 커리어는 10대 후반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데뷔하자마자 주목받는 신인 코미디언으로 꼽혀서 언론에서는 인터뷰도 하는 등 커리어의 처음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활동할 때 짐 캐리의 주로 레퍼토리는 유명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짐 캐리의 스타트업 코미디인 언내추럴 액트 영상은 꽤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파일로 퍼진 영상은 중간에 좀 잘리는 영상은 거고 유튜브에 풀버전이 수록돼 있고 풀버전은 유명 배우들의 얼굴 묘사를 한 씬들이 들어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차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짐 캐리는 방송 활동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하지만 SNL 고정 크루를 뽑는 오디션을 탈락하고 짐 캐리를 높게 평가한 PD 추천으로 처음 주연으로 만든 시트콤 더덕 팩토리는 시청률 부진으로 종료됐고 코미디언으로는 승승장구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짐 캐리의 방송은 순탄치가 못했어요. 이후에 긴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짐 캐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버려진 차에서 잠을 자고 세수도 공중화장실에서 하고 몇 끼를 햄버거로 때웠다고 하네요. 햄버거?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결국 계속되는 무명 생활에 지친 짐 캐리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어요.
당시 꼭 스타가 되었다는 일념으로 스스로에게 $10,000짜리 수표를 써주고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3년 안에 꼭 $10,000를 받는 배우가 되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후에 배트맨 포에버에서 출연료로 $10,000 받게 되면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바에는 짐 캐리가 이렇게 노력한 데에는 이제 아버지에게 $10,000,000를 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약속을 지키게 될 때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짐 캐리는 훗날 무서운 영화 시리즈로 유명해진 웨이언즈 형제가 메인 크리에이터를 맡아가지고 90년대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TV쇼 인 리빙 컬러에 고정 출연하게 되고 쇼의 성공으로 비로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용 세러데이 나이 라이브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크리에이터 웨이언즈 형제를 비롯해 대부분이 흑인인데 짐 캐리는 주로 멍청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백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이어 마셜 빌이라는 과격한 안전강사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94년에 그 코너가 종영되고 에이스 벤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짐 캐리는 본격적으로 영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인 리빙 코너가 짐 캐리 출연본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기존 짐 캐리 영화에서 보기 드문 그야말로 천재적인 개그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짐 캐리 팬이라면 한 번쯤 보는 걸 추천해요. 저도 이 방송 찍은 이후에 한번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게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94년 초에 소규모 개봉을 시작한 이제 에이스 벤츄라는 많은 흥행을 거둬들였고 헐리우드는 비로소 짐 캐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짐 캐리는 같은 해인 94년대 연이어서 이제 마스크, 덤앤더머 등에 출연해서 성공을 거두고 완전히 성공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의 경우는 애드립으로 반쯤 완성된 캐릭터고 극장 개봉 후에 배급사인 뉴라인 시네마에서는 관객들이 현란한 SFX를 보기 위해서 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짐 캐리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는 것에 쇼크를 먹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라네요. 95년 짐 캐리는 에이스 벤츄라 2와 배트맨 포에버에 캐스팅됩니다. 해당 영화의 리들러는 짐 캐리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캐릭터가 짐 캐리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당시 악당 투페이스 역으로 영화에 출연한 토미 리 존스는 다음부터는 절대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했대요. 물론 이제 농담성 발언인데 토미 리 존스라는 배우에게 배트맨 포에버 투페이스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배역이었어요. 원작의 투페이스는 인간의 양면성을 가진 이제 악당인데 배트맨 포에버 투페이스는 그냥 주책바가지 역할이고 리들러도 주책바가지인데 이 배역이 짐 캐리에게는 맞춤 배역이라서 토미 리 존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스 벤츄라 2는 $30,000,000로 만들어서 전 세계 2억 1,300만 달러 대박을 거둬들였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감독은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 각본을 쓰게 됩니다. 이후 짐 캐리는 이제 트루먼 쇼와 그 밀로스 포먼 감독의 이제 맨 온 두문에 출연해서 코미디언이 아닌 전국 연기자로서 능력을 대중들에게 어필해요. 특히 트루먼 쇼는 익살기와 전국 연기가 모두 가능한 짐 캐리 특유의 연기력으로 매우 적절한 조화를 이룬 예로다가 짐 캐리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로 손꼽습니다. 하지만 대중들과 평론가들의 극찬에도 코미디언 이미지가 유난히 강해가지고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별로 좋은 결과 못 받아요. 트루먼 쇼 맨 온 두문에서는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아카데미에서는 한 번도 노미네이트도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운도 좀 안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다른 배우들도 괜찮은 걸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 때는 이제 인생을 아름다워, 그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나오고, 간몬스터 때는 이제 아메리칸 힉스토리 X, 또 이터널 션샤인 때는 또 레이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에비에이터가 또 출연했고, 이래서 어떤 상복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9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편집상의 시상자로 나와서 제가 시상자입니다. 재벌리는 그게 답니다라고 제 자학 개그를 하다가 이제 울기도 했다고 하네요. 케이블가이나 맨 온 두문이라든지 마제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흥행에서 참패한 경우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일반들이나 아니면 평론가들한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흥행은 별로고 미국 흥행이 더 큰 애덤 샌들러 주연들과 짐 캐리 주연 영화들을 비교해봐도 짐 캐리 영화가 해외 흥행 수입이 더 압도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후 한국 팬들의 내리에도 서서히 잊혀가는가 했는데 2020년 슈퍼소닉을 통해서 다시 흥행 배우로 재도약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를 호평하는 팬들 중에서 짐 캐리 연기만큼은 입을 모아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열연을 보여줬고, 영화도 게임 소재도 한계와 이제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나름 후속편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흥행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담으로는 노래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에요. 예스맨이나 이제 마제스틱에서도 노래 실력을 뽐낸 경우가 있어요. 예스맨에서는 한국어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어떤 학원 같은 데인데 정준하 씨, 청준하 씨는 어때요? 라고 해서 한국어를 갖다 배우는 내용이 나와요. 결혼 생활에선 굴곡이 되게 많은데, 첫째 아내는 이제 웨이트리스 출신인데 이혼했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 배우 로런 홀리하고도 이혼하고, 2000년에는 이제 르네 젤위거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파혼했습니다. 2006년에는 플레이보이 모일 출신 제니 맥커시를 사귀었고, 2012년에는 뉴욕 대학에 다니고 있는 23살 연하하고 사귀었는데, 약물 과다복용으로 30살 나이에 이제 자살을 했어요. 여자하고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는 천재적이고 완벽한 작품이라면서 극찬했고, 엔딩 부분에서는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술에도 재능이 있어서 실제로 자기 트위터 계정에 직접 만든 미술작품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 SNL에서 조 바이든으로 분장해서 트럼프로 분장한 알렉 볼드윈과 함께 트럼프 바이든의 대선 토론을 패러디했습니다. 짐 캐리 특유의 과장된 리액션을 빼면은 분장한 모습이나 연기하는 말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SNL에서 바이든 전담 배우로 장기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짐 캐리 인생과 전성기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노력파 배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멋진 연기를 기대하고요. 표정과 개성이 도드라져서 그리는 그림도 하여튼 재밌게 그려봤어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